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거 가냐 마냐 좀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불참을 했는데 어떻게 좀 잘한 겁니까? 저는 잘한 거로 봅니다. 물론 참석하면 하는 대로 의미가 있지만 예. 그 만사 제쳐두고 갈 정도의 행사인가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으니까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당초 이제 제1야당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도 나토 회의에는 꼭 가야 된다. 안 가기만 해봐라. 예. 그러면 이제 십자포화를 퍼부을 태세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란이라는 이제 돌발 변수가 나오고 나토 회의가 축소된다는 보도까지 나오니까 예. 이제는 아쉽지만 이해한다는 톤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 또 그리고 호주의 앨버니지 총리도 불참하기로 했고요. 결론적으로 트럼프 재집권 전 나토하고 이후 나토는 성격이나 위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자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토로 향하는 기자를 붙잡고 다른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 조약 5조가 있는데 5조 집단 방위 공약에 따라서 도와줄 거냐 예. 이렇게 물었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다. 예. 직답을 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트럼프 시대에 이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위상이나 역할, 의미가 좀 퇴색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기자님, 그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을 해도 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뭐예요? 원래 그냥 안 가면은 그냥 안 가는 거지 왜 또 굳이 안보실장을 보냅니까? 원래는 가면 좋은데 정상이 가면 좋은데 또 아예 안 가서 빠지긴 그러니까 그 나토 측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상은 못 가지만 예. 대신 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을 내서 안보실장이 가는 거는 아주 그래요. 적절하고 잘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네. 궁금한 건 이제 네.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아예 참석하느냐, 참석하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전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대참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최근 3년 동안은 대참할 이유가 없었죠. 항상 갔으니까 매년. 예. 윤석열 대통령은 매년 갔어요. 대참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수 상황이고 대참을 결정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주요 의제가 보니까 방위비 문제예요. 그럼 이거 우리한테도 좀 즉각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이 트럼프 임기 첫 나토 정상회의인데요.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이제 국내 총생산 GDP의 최소 5%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미 합의는 돼 있는데 공동성명에 담아서 이제 공식화하는 거죠. 현재는 2%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2035년까지 무기 같은 거 이제 직접 군사비를 3.5%로 늘리자는 겁니다. 많이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간접 비용 이제 1.5%까지 더해서 총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이제 목표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년 각국의 국방비 비율이 통계로 계속 공개되니까 정치 외교적 압박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줄곧 지겹게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방위비 압박이 점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이 GDP 대비 국방비 5% 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제 펜타곤에 한국 특파원이 그럼 한국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한국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이 이제 61조 원 정도거든요. GDP의 2.3% 수준입니다. 이제 최대 5%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이제 국방 예산을 매년 70조 원 더 늘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추경 규모가 2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재원 마련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 경제 규모가 이제 커요. 꽤 파이가 큰데도 2% 넘게 국방비를 쓰고 있으니까 추후 협상에서 이런 점을 이제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아주 관세 얘기가 계속 한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서야 또 이제 방위비 문제까지 참 힘듭니다. 그래요. 이제 쉽지 않죠. 중동 전쟁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이거 뭐 하루가 다르게 뭐 왔다 갔다 해요. 이제는 이란 뭐 휴전 얘기, 이제 종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 2주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예. 이제는 휴전이 어제 발효됐고 음. 아직은 좀 불안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 정리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12일 전쟁의 끝이라고 예. 거창하게 썼던데요. 실제로는 이제 무력 충돌의 강제 중단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뭐 둘이 선전포고를 하고 실제 전쟁을 벌였다기보다는 무력 충돌을 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 한번 정리를 해보면 6월 13일 이스라엘이 사상 처음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고 이란이 즉각 미사일로 반격했고요. 예. 일주일 뒤에 2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참여할지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단 이틀 만에 미국의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처음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 어제 트럼프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을 자신이 끝냈다는 식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상황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 휴전 배경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의 전략적 도박이 통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중동 정세와 자신의 지지율을 걸고 벌인 도박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트럼프의 그 force and diplomacy, 그러니까 힘에 기반한 외교 이 전략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예. 그 뭐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다라는 말처럼 힘이 있어야 외교나 협상도 통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예. 이란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사실상 백기투항했습니다. 예. 중동의 맹주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도 상대하기 버거운데 미국까지 뛰어들자 버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이네이가 이제 86세거든요. 고령이죠. 네. 정권과 체제 자리라도 지키자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한 거고요. 무엇보다 의미를 좀 짚어볼 점은 다른 데 신경 끄고 미국이나 잘 살자는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이란 핵개발만은 막겠다는 의지를 예. 군사적 행동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개인 문제 여부를 두고 고심할 때 지지층 내 분열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결국 승부수가 통하면서 최근 말바꾸기 겁쟁이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명실상부 스트롱맨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의기양양해질 텐데요. 힘을 보여주고 압박하면 원하는 거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효능감이 붙었을 겁니다. 예. 근데 기자님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군사 공격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정보력의 어떤 바탕한 행동인 건지, 이 군사 공격이, 아니면 그야말로 트럼프의 그냥 돌발적인 행동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앵커께서 되게 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요즘에 이제 이란 상황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보고 뭐 느낀 게 많을 거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주목해서 보는 게 정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 이제 실제 핵무기를 보유했냐 아니냐 이 여부 외에 또 군사력 외에도 내부 정보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사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정보기관 모사드, 또 CIA가 이란 내부 사정에 정통합니다. 내부 스파이 밀정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란군 최고 지도부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폭격을 해도 대응할 수단이나 의지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박이지만 이기는 쪽에 배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잽을 계속 날렸거든요. 예. 지난 1년간. 그리고 이제 이란의 몸 상태, 의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을 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할 거다. 이런 확신이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번에 이스라엘이 훅을 먼저 날렸고 예. 미국이 마무리로 하이킥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문제를 좀 짚어보면 더 폐쇄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칫 오판해서 건드리면 북한은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예.
또 장사정포를 서울에 퍼부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주식시장에 조금 비교를 잠깐 해보면 예. 힘, 군사력, 즉 시드머니가 많잖아요. 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기업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쪽에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모사드나 CIA 이런 정보력이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우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내부 정보가 예. 상대적으로 적어서 섣불리 판을 벌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냥 이게 단순한 어떤 장사꾼의 돌발 행동 이런 건 아니었군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요. 이기는 쪽에 돈을 걸죠. 예. 그 북한 얘기 계속 해주셔서 요거 좀 궁금한데 이제 근데 이란과 북한을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는 없잖아요. 북한은 아무래도 핵무력 완성도 공언을 했고 네. 지금 김정은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정은요? 예. 뭐 예전에 리비아 가다피가 제거될 때도 느꼈지만 핵 포기 안 하길 잘했다. 예. 요거 하나 생각하는 건 당연할 테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든 트럼프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아무도 믿지 말자. 예. 심지어 러시아도 이번에 그 이란하고 러시아 관계가 좋거든요. 예.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한 직후에 아락치 외교장관이 곧바로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이제 푸틴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좀 군사적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푸틴이 이제 좋은 외교적 수사만 날리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거죠. 우리 살기도 바쁘다 지금. 예.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김정은도 진짜 예. 러시아하고 뭐고 우리가 뭐 동맹도 있고 혈맹도 있지만 믿을 건 우리 핵이다. 우리 군사력밖에 없다. 결국 각자 도생이다. 이건 뭐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오늘은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0967번님. 이치동 기자님 요즘 진행자와 스몰 토크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이윤아 씨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 방송 예.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나요? 예. 8, 9개월, 10개월 됐는데 하면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예. 근데 나름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1번 결론만, 2번 핵심만, 예. 3번 최진만. 그래서 저는 이윤아 아나운서보다는 최진만 앵커님을 더 애정하고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려 한다는 점, 시간이 늘 아쉽다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